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영상 만들어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봤을 때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이 불어오면서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다 나스닥, S&P, 다우지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멘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도 4천선을 넘어가면서 삼성전자가 10만원을 넘어가는 모습도 나왔었잖아요. 주식시장이 점점 포모의 시기, 버블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높은 확률로 후행성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유동성이 유입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1온스당 금값이 4,400달러 정도 육박했다가 조금씩 이제 하향 안정화가 진행되면서 붕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 미중 협상 기대에 안전자산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사적 패턴만 미뤄보더라도 실물금이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하향 안정화가 될 때 비트코인이 후행성으로 따라 올라가더라. 천천히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가 나오면서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데라에 대한 현물 ETF 이르면 며칠 내에 출시가 될 전망이다. 상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얼마 전에 SEC 측에서 이 ETF 승인에 대한 간소화 토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주 안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승인될 수가 있다. 이런 조건부 확률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현물 ETF가 나오게 된다면 또한 최근에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가 또 묶음 상품으로 완전히 승인되고 상장되고 거래가 시작됐죠.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결론이 매듭지어지는지 천천히 바라봐 보시죠. 참고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더 빠르게 홍콩 증권 규제 당국에서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을 했었다라는 거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첫날 거래량은 약 1140만 홍콩 달러 정도를 보여주면서 관리 수수료는 1% 미만 0.99%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더리움 역시 미국보다 홍콩이 먼저 현물 ETF를 상장시켰죠. 조만간 미국에서도 솔라나 현물 ETF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XRP 역시 이미 브라질이라든지 캐나다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 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죠.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진입됐다. 이 JPYC-EX가 출범이 됐거든요. 그들은 과거부터 일본 금융청 그리고 결제 서비스법을 만들어내면서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다. 이 JPYC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망 위에 주조되고 있는지 이더리움, 아발란체, 폴리곤 특히나 아발란체와 레이어2인 폴리곤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고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코인 마찬가지로 대중들이 관심이 더더욱 없어지고 힘이 빠졌을 때 그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시기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펀더멘탈과 기관의 채택이 어디서 불어오고 있는지 또한 반드시 공부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줘야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RLUSD, 이 리플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또한 내년 1분기 정도의 유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미 많은 거래소와 플랫폼에서 이 RLUSD를 상장시키고 거래하고 있죠. 업홀드라든지 크라켄, 제미나이 거래소, 바이빗, 멕시코의 피소, 비트스탬프 등등 이런 거래소뿐만 아니라 유럽을 필두로 한 레볼루트와 같은 결제 제공업체, 중동을 필두로 한 옐로우카드라든지 VALR 그리고 제로해시 등등 이런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도 RLUSD가 쓰이고 있다. 영국의 FCA 승인을 받은 아치아스 역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RLUSD를 활용한 리플 원장 생태계를 선택했었다 말씀을 드렸죠. 조만간 이 리스트 안에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 심지어 우리나라의 대형 거래소까지도 보이는 날이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RLUSD의 주조량을 봤을 때 거의 9억 달러 정도 육박하고 있고요. 예비기금, 리저브된 돈만 봤을 때도 이미 9억 4천만 달러 정도를 육박하고 있죠. 꾸준히 그들은 회계 보고서를 내면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블루칩의 A등급을 받을 정도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 매우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벌써 리플 원장에 주조된 양만 보더라도 몇 천만 개에 달했던 게 벌써 1억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꾸준히 XRP에 대한 유틸리티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트래킹하면서 투자 이어가야 되겠죠. 무엇보다 일본의 SBI 그룹 산하에 있는 SBI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와 함께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RLUSD에 대한 국가 단위의 활로가 하나 더 뚫리게 된다라는 거 매우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플과 손잡은 SBI VC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공식 결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하나의 교환 서비스 제공 기업이죠. 이미 리플사는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등등 64가지의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식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유럽 쪽, 싱가폴, 영국 쪽 같은 경우 역시나 일렉트로닉 머니 인스티튜션의 약자이죠. 전자화폐기관을 의미하는 이 라이센스 역시 현재 펜딩 단계에 있으면서 결국 그들이 규제를 준수하고 합법적인 선에서 백엔드 결제 시스템을 장악할 것이다. 이미 확정된 미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 역시 11월 4일날 나오는 예산안에서 재무부 장관 프랑스와가 얘기하는 건데요. 새 예산안을 통해 구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일본도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나왔죠. 캐나다도 이제 슬슬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한 번 더 나가서 홍콩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엔트그룹이 홍콩에서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 엔트코인을 출원하고 있더라. 이 엔트그룹 같은 경우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데 왜 홍콩에 와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출원을 하고 있을까요? 또한 엔트그룹 우리가 조금만 더 파보더라도 리플과의 유착 관계가 농후하게 짙게 나타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온라인 결제, 전자지갑, 외환 서비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토큰 발행 이전까지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고요. 홍콩 지식재산청에 신청이 들어가 있다. 현재 심사 중인 상태인데요. 결국 홍콩을 통해서 그들은 파일럿을 하고 중국의 문호가 개방되는 시기 고대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좀 우픈 현실을 말씀드려야 되는 기사인데요. 아마존 잘 알고 계시죠?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 클라우딩 컴퓨팅 기업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최대 3만 명 정도 기업 인력을 감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의 효율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로 휴머노이드 시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사전 협의 없이 이메일로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하면 나가야 되죠. 해고는 빠르면 오늘부터가 되겠네요. 29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가장 큰 빅테크, 핀테크 기업인 아마존에서부터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거 사실상 우리나라 역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올해 9월 중순 정도에 나왔던 기사죠. LG전자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는다. TV 사업부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사업부로 확대가 될 것이다. 바로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 한 가지 더 공유드려 볼까요? 50세 이상이면 회사에서 5억까지 줄 테니까 이제 나가주세요.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거죠. LG U+와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다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정말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노후 자금을 잘 미리미리 대비해서 투자로 성공할 수 있게끔 정말 진정성 있게 공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삭막한 통제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인공지능 섹터를 미리 공부하면서 가치 투자를 잘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이 최근에 비트와 이더 2억 2,500만 달러어치 막대한 규모를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예치시키고 있죠. 코인베이스 프라임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전용 디지털 커스터디 거래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그들이 유동성 관리 목적을 하기 위해서 또한 이 ETF를 운용시키기 위해서 비트와 이더 현물을 그대로 사서 파킹시키고 있다. 점점 많은 기관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점점 공급 쇼크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역시 네트워크 활동 최대치를 보여주면서 디파이 영역, 스마트 컨트랙 영역,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조량 역시 이더리움이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꾸준하게 이더리움 확장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어2 확장 솔루션 덕분에 수수료도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것. 레이어2 역시 알트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 큰 파급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샤프링크 게이밍 역시 최근에 이더리움 8천만 달러치를 추가로 매입하고 있네요. 보유량 85만 개가 넘어가고 있다. 현재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기업 보유 순위로 약 2위 정도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비트마인, 두 번째 샤프링크, 그 다음 비트디지털, 코인베이스 글로벌, 이더질라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들이 10만 개에서 최대 300만 개 이상까지 이더리움 현물을 모아가면서 DAT 전략을 가속화시키고 있죠. 이 샤프링크 게이밍 역시 뒷배를 봤을 때 시타델이 약 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피델리티 역시 그대로 샤프링크의 지분에 투자하면서 이더리움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과거부터 샤프링크 게이밍은 컨센시스 주도하에 약 4억 2,500만 달러 투자를 집행받은 적이 있었죠. 컨센시스의 뒷배를 알게 되면 이 샤프링크 게이밍을 통한 이더리움 앞으로 더 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리플사와 펜타라 캐피탈, SBI 그룹이 모두 모여서 만든 에버노스 역시 막대한 수량의 XRP를 꾸준히 모아가고 있죠. 그들은 뒤에서 우회 상장을 준비하면서 XRP의 가격,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한 설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XRP 투자 이어가야 되겠죠. 오늘 저는 8시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 XRP에 관한 펀더멘탈 조금 더 확대하고 큰 그림 볼 수 있는 청사진을 제가 가지고 올 테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석하실 분들은 스케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